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와 변화들이 좀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의 기사들을 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은 그냥 현상만 던지는 거야. 근데 그 본질을 파악하면 별거 없어요. 자, 오늘 제가 그 내용을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충격적인 분양가였어요. 요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냥 아주 뭐랄까요? 물가도 폭등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분양이 되잖아요. 그죠? 뭐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이 되고 그리고 이걸 좀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데 지방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청주, 뭐 대전, 뭐 이제 광역시에서도 적정 분양가면은 다 팔려요.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입지가 좋다고 하면 입지가 떨어지면 싸도 안 팔려요. 뭐 거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옛날에는 입지가 떨어져도 뭐 분양가가 싸든 비싸든 다 팔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면 뭐 분양가와 상관없이 잘 분양이 안 돼요. 풍당 같은데 뭐 잘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리고 청주 같은데도 그 테크노폴리스 송정동이죠. 그런 지역은 청주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지역이거든요. 청주는 또 분양가를 그 지자체에서 뭐랄까요, 컨트롤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보다 싸게 나오니까 분양 완판이 되고 아주 청약률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적정 분양가에 나와서 좋은 집들이 공급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야. 오히려 요즘은 지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이 집값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컨트롤이 되는데 이 서울 수도권은 컨트롤이 안 돼.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강북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자, 이 편한 세상 용인역의 플랫폼 시티가 이게, 84 분양가가, 뭐 이제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10억 6천에서 12억 3,500까지 나오면서, 그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그냥 멘붕이 돼버렸어요. 멘붕이.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이 가격엔 용인 사시는 분들이 받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게 뭐 거의 뭐 광교의 집값과 현재 광교의 집값, 현재 광교의 집값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일단.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한번 따로 다루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청약을 해서 청약률은 떨어지지만 무슨 이유로 막 이렇게 또 팔려나갈 수 있잖아요. 투자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사간다고 하면 주변의 집값을 또 들쑤실 수 있는 불쑤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 용인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뭐 70%, 8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12억 3,500에 해도 전세 가격은 뭐 6억을 넘기가 힘들어요. 6억을 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건 뭐 투자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실수요자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10억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수도권 분양가가 10억이 넘을 줄 알았다라면 옛날에 통행청량을 쓸 걸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아파트 받겠다고 자꾸 시간을 늦춰봤자 이렇게 고분양가에만 나와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결국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는 뭐 3기 신도시 또는 4기 신도시 뭐 그런 지역에서 분양받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가격이 지금 얼마나 그 용인, 뭐 수원, 동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충격적으로 오냐면 예를 들어서 2년 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경기도 수원 이제 막 그 재개발 지역도 있었고 거기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평수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정도 했어. 그 뭐 이제 수원 자, 그런데 2년 만에 경기도 신축 분양가가 10억이 된 거야. 2년 만에 더블이 된 거야. 이 용인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분양가를 보고. 원인은 이제 1년 동안 그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1년 사이에 25% 올랐다라는 거야. 자, 원가는 25% 올랐는데 분양가는 2배 올랐어. 그죠? 너무 많이 올린 거죠. 그죠? 너무 많이 올렸어요. 자,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에서 2019년 17.3%였던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률이 2020년도부터 지난 2월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28.6%가 올랐다라는 거야. 자, 이거 오른 것 치고도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거죠. 분양가가 5억에서 10억이 됐으니까 10억이 아니죠. 그죠? 12억이 된 거죠. 그리고 정부가 올해 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고, 자, 이 효력이 지난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에 나서는 단지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야. 자, 작년 연말에 분양한 둔촌주공, 자, 13억 원이었죠. 이게 8사가. 자,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 용인의 12억 3천과 비교하니까 이게 싸 보이는 거야, 이제. 이거 비싸가지고 청해가 안 했었잖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자, 이거 완전히 큰 문제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 그죠? 거기 다 몰려가고 있잖아. 전국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잖아. 자, 그런데 분양가가 이제 10억이다. 12억이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집을 살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분양 못 받아요. 12억이면 저도 못 받아.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그 12억을 어떻게 분양받겠어요? 기본적으로 한 5억, 6억도 없을 것이고 한 6억을 융자를 어떻게 받겠냐고. 부모님이 도와줘도. 그죠? 이거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 안 한다니까. 결혼 안 하지. 집이 해결 안 되니까. 국가적으로 뭔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은 데다가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잖아. 그리고 특정한 입지로 몰리잖아. 자, 그러다 보면 그 특정한 입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 옆에 B급, C급 입지 아파트도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주택 비용이 올라간다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걸 다 사회 초년생 젊은이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자, 거기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집단 소멸로 가고 출생아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 내보면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정권 잡으려고 그러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권만 잡는 게 목적이지. 먼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게 아니야. 걱정할 능력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집값의 주거 비용에 대한 고비용에 크게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 10년 전도 아니야. 한 7, 8년 전만 해도 경제 자유를 얻었다고 살 수가 있었어. 물론 돈 가치가 떨어졌긴 해도 지금도요. 10억만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면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뭐 원룸 하나 사가지고, 그죠? 거기서 임대료 받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금하고 원룸 관리만 해도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그냥 분양가가 10억, 12억이란 얘기잖아. 이거 무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해결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냥 싼 택지를 개발해서 계속 공급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 정책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 계속 공급을 내보내야 돼. 그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약속했던 게 뭐야? 상기 신도시에 뭐 몇백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런데 지금 분양가만 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멘붕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뭐랄까요 공을 들이는 게 서울 수도권이잖아.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동탄에서 사기 나는 경기도권에서 뭐 지금 전세 사기 나는 건 전세 사기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더라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고분양가에 나오면 사람들의 이 인심이 떠나는 거야. 응?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세워놨던 아파트 정책, 공급 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돼. 예,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근데 요즘 뭐 추진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싸게 나오는 아파트도 없고, 그죠? 계속 비싼 아파트만 나오고 있잖아. 이거 큰 문제라니까.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 여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에요. 분양가를 정할 때는 대지비와 공사비 두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하거든요. 잘 보세요.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의 대지비가 4억대야. 뭐 공사비야 다 똑같겠죠. 그죠? 뭐 그게 뭐 용인해지나 광명해지나 똑같은 거야. 지방해지나. 자, 공사비가 5억에서 6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한다는 거야. 자이도 포샵, 광명 자이가.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된 역시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8사는 자, 대지비가 4억이고 공사비가 7억에서 8억이야. 여기 왜 공사비가 7억에서 8억이냐고. 대지비도 뭐 광명이 용인이 더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GTX 역세권이라고 해서 비쌀 수 있다 치더라도 뭐 그러면 비슷하다 하더라고 보더라도 뭐 그리고 옛날에 다 수용한 거잖아. 근데 공사비가 비싸잖아. 그죠? 자, 비싸게 책정했다라는 거지. 보세요. 지난해 연말 분양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대지비가 7억 후반에서 8억대. 뭐 여기는 뭐 입지가 좋은 지역이니까 대지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테니까. 자, 공사비가 4억 후반에서 5억대야. 근데 용인은 지금 뭐 7억에서 8억대잖아. 그죠? 자, 철산자이도 건축비가 4억에서 5억이야. 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비싼 거지. 그죠? 비싼 거지. 물론 요즘 최근에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자, 큰 문제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집값에, 지금 전세가율이 50%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 거거든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의 가격이 뭐 상승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강남과 서초 이런 송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아파트 지역들이 올라야 돼. 마용성, 그다음에 뭐 서울 강북구 그런 아파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걸 팔고 송파로 가고 송파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이 강남 상구에서만 일제히 이 가격이 조금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상승 전환이. 자,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상승으로 연결되고 상승의 흐름을 타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자, 이제 중장기적인 문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꾸 분양가 올라가지. 그리고 자꾸 분양가가 올라가는 원인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월급,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은 영원히 못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가가 12억인데 내 소득이 도저히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못 사. 한 7억을 대출 받아야 돼. 그런데 대출 이자를 못 내.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못 사는 거야. 우리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그 집을 갭 투자로 사려면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자, 결국은 뭐냐면, 고분양가의 분양한 아파트들은 결국은 뭐랄까요, 본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실수요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뭐 갭 투자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수요자도 접근할 수가 없어.
뭐 그게 무슨 고급지도 아니고, 그죠? 뭐 용인에 있는 역세권이 무슨 뭐 고급지가 아니잖아.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그런 준고급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계속 정체해, 그 분양가에 정체해 가는 거야. 그 분양가에 완판이 되더라도 그냥 L자형으로 가는 거야. 어? 왜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2억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들 뭐 삼성 레미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9억이라고 하는데, 뭐 그 9억에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 사주면은 그 9억짜리를 팔고 그 12억짜리를 사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9억짜리도 사질 못해 사람들이. 왜냐면 전세 3억 5천, 뭐 비싸야 4억에도 살 수 있는데 뭐로 그걸 8억에 사냐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낮은 0.07 하락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줄은 거지. 그죠? 아직도 하락 중이라는 거야. 자, 그 중에 강남 상구 그리고 송파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얘기야. 강남 상구와 송파가 상승 전환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거기는 전국구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하니까 사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전환이 되는 것뿐이야.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돼. 그죠? 구조적으로 밑에서부터 마구 거래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거래량 늘리면서 대체 수요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이 전월보다 많았다. 전월이 2,461건, 2,958건. 많았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2,958건이. 자,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0.03.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올랐다. 자, 그리고 송파구도 0.04 올랐고, 강동구도 올랐다.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거래가 좀 되는 지역들이잖아. 그리고 강남구라고 해서 또 다 오르는 것도 아니야. 인기 지역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올라가는 거지.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신속 통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계획을 짰는데 뭐 50층의 아파트를 짓겠다 뭐 해서 이제 그걸 건축 심의를 넣겠죠, 서울시에다가. 자, 그 계획이 발표되니까 계약을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뭐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니까. 자, 그 돈 많은 사람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좌까지 받았는데 주인이 매물을 거두더라.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지난달 말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3제곱미터가 60억 원에 손바뀜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14차 전용 84 압구정동 34억 9천만 원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뭐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에 뭐랄까요,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거를 이런 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시대는 어떤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금융 거래를 통해서 투자 상품들이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쉽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이 재화를 많이 획득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결국 그러려면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금이든, 자, 금융 지식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 지식에 대해서 풍부하고, 그리고 고급 인력에 대한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야. 그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예전보다 더 쉽게 많이 버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 한남더일, 그죠? 한남더일은 뭐 계속 신고가 찍고 있대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빈부의 차가 더 벌어지는 거야. 이 어떤 금융 상품의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구조하에서 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그런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투자를 아예 할 생각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렇단 말이야. 뭐 요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든 일반 사람들은 그죠? 일반 사람들은 자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야. 고급 주거지가 중산층의 주거지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보시면은 서울의 그 다른 지역들은 다 하락이잖아. 하락을 하고 있잖아. 아주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과 그리고 상급지, 고급지만 올라가 이 상승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니야. 자, 강북에서는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 자, 그러나 강북권인 도봉구에서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더 컸다. 그죠? 경기도도 역시 하락 중이고 하락폭은 줄어들었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2로 줄어들었어요. 자, 경기도권이 이 낙폭이 줄어든 건 뭐냐면 이것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특수야. 그죠? 자,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용인 주변에 거래가 많이 되겠죠. 그죠? 호가가 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용인에서는 0.35포인트 올랐고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컸고 5주 연속 강세장이 이어졌다는 거야.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지만 이 용인 같은 지역은 거기 주변에 땅이 많아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공급이 모자라는 지역이 아니야. 절대 추격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단지는 지금 계획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들어가는 거야. 2042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몰라. 자, 그러니까 그것 바라보고 집을 사지 말아라. 오히려 GTX보다 더 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급하게 마음 먹으실 거 전혀 없다라는 얘기야. 이 용인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 게 내년이면 또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불과 한 1, 2년 전에 그 GTX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당하고도 또 당하고 있는 거야. 또 당하고 있는 거야.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그렇게 당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학습 효과가 된 게 아니거든.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또 불같이 달려가서 고점에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덕분에 이제 화성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포인트 올랐고, 오산시도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산시도. 그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지역도 결국은 시들해질 거예요. 지난주 0.35포인트 하락해서 이번 주는 0.10포인트 뛰었다. 이제 호가가 올라간 거죠. 자, 호가가 올라간 거죠. 반도체는 20년 뒤에 입주한다. 실제로 동탄 신도시, 신동탄 보면 별로 호가가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냥 급매물만 거래되는 수준이야.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성남 분당구 아파트 가격도 0.07 내렸고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그래요. 안산도 0.16, 시흥도 0.06. 자, 낙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이에 비해 최근 2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들었던 인천은 이번 주에 0.03 내려 지난주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 인천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3포인트 작은 0.11 떨어져서 3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0.18 떨어져 11주째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로 조금 가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 0.18 하락해서 이번 주는 0.13 내려 1월 3주 마이너스 1.11 이후 14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다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금리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전세가율 때문에 집값이 예전처럼 급등하기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이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높이 올라간 분양가를 지금 따라가지 못해. 실제로 따라가지 못해. 이제 아마도 2년 지금 이제 분양한 것들 장의정 레디언트나 자 그런 거 또는 춘천주공
휴경 디센자이 뭐 그런 거 이제 입주할 때 2년 내지 3년 뒤에 입주할 때를 보시면 돼. 과연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과연 얼마나 입주하고,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대출받아 이자를 못 내니까 그 다 전세 매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분양권 매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결국은 저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구나라고 보고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장기 침체로. 분양 너무 뛴 분양가를 우리 소득으로 소득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 그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전국에 86,44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자,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구축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응? 자, 이런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돼. 응. 자,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수도권이 한 29.6% 거의 30%가 감소했다는 거야. 3만 가구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야. 인허가 실적이. 예? 자, 지방도 같은 기간 19% 줄어들었다는 거야. 큰 문제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미분양, 분양이 안 되잖아. 고분양가에 또 내놓아야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되고 그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인허가를 착공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인허가 받은 것도 착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3월 누적 착공 실적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36.2%가 감소했고, 이건 뭐 이제 연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36.2%가 감소됐고, 수도권도 전년 동기 대비 39.1%가 감소했고, 지방은 전년 동기 대비 31.9%가 감소했고, 서울의 경우 올해까지 착공 물량이 6,71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가구 가까이, 이거 뭐 이거 50%가 넘죠. 자,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는 그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분양가를 올리면 또 분양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행사들이, 조합들이. 자,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분양가가 많이 올라도 강남은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강남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무조건 분양을 받는다고. 자, 그러나 벌써 용인에서 12억 얼마 나오니까 분양이 안 되고, 그리고 광명에서 10억 나오니까 안 되고, 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아무리 집값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올라오지 않는 한 집값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절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 와서 이제 우리는 L자형으로 가고 있다. L자형.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야. 현상 유지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레벨 다운. 또 현상 유지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레벨 다운.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주인가요? 이제 그 용인 플랫폼 시티 분양하는 거 잘 보시고, 앞으로 그곳하고 광명 자이하고 잘 보시고, 자, 어떻게 그 분양 받으실 분들이 대응을 하는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